백신 접종 시작 이후 지역별 접종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접종 후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이 일부 발견되고 있지만 대부분 경증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2021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합니다. 쓰레기 독립선언 후 자체 매립지 후보지까지 제시했던 인천시가 고민 끝에 곧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이상 반응도 보고되고 있지만 모두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접종 뒤 안정을 취하며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일절 연휴까지 전국에서 2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모두 156건.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모두 금세 회복되는 경증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안전성을 파악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정보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SNS나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걱정이 큽니다.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이 되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니까 부작용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여러 사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부작용 때문에 좀 맞는 게 꺼려지긴 하죠. 실제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사례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 직후부터 길게는 사흘까지 면밀히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응급 상황에 맞는 대처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두통, 약간의 미열,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루 이틀 만에 다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대비해서 충분히 치료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즉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후각이나 미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이비인후과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2일 코로나19 관련 논문 6,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후각이나 미각 저하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를 주도한 가톨릭대 부천병원 황세환 교수는 코로나19의 대표 증상인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보다 후각과 미각이 통계학적으로 진단적인 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발행하는 영문학술지 CEO 1월호에 실렸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에 설치된 상황실은 백신 지원부터 대상자 관리, 접종자 이상 반응까지 백신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 대비해 예방접종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2일부터 2021학년도 1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첫날부터 등교 수업이 이뤄졌는데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설렘과 함께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이 적힌 이름표를 받아든 아이들. 설레는 표정으로 운동장에 모여듭니다. 좋아요. 입학하면 뭐 하고 싶어요,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개학이 연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1학기는 2일부터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부모들은 등교 소식이 반갑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기초를 몰라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집에서도 가르치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그래갖고 아직까지 한글을 거의 아마 받침 있는 걸 잘 모를 정도일 거예요. 이제는 괜찮겠죠. 뭐 괜찮겠죠 하고 살아야죠. 이겨내야죠. 올해 1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나머지 학년들의 등교 일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 동안을 특별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방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원격 수업은 불가피한 상황. 인천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선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트북과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오는 5월까지 모든 학교에 기가급 인터넷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화상 수업용 스튜디오가 설치됩니다. 이제 내실 있는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학부모님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 이것을 우리 개학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그런 교육청의 과제로 선정을 하고, 등교 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1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 관리와 원격 수업 내실화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이제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건데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요청이 오더라도 당연히 거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독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 기념 행사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특히 과거 대한독립 선언을 했던 것처럼 인천도 지난해 독립을 선언했다며 쓰레기 독립 선언이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겨우 쓰레기 문제 독립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쓰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리고 우리 인천시와 인천 시민에게는 그만큼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상황. 하지만 현재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은 지지부진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자고 한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들어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대로 합시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0만 시민 여러분의 하나된 힘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 종료를 천명한 인천시.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실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주택 성공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공공임대정책을 주제로 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공공주택, 보편적 모델이 소개됐습니다. 덴마크 사회주택의 경우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 성격으로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을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보통 전체 주택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의 대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공공임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 중 임대형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본주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자가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정부의 관심과 집중에 의해서 보완이 돼야 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해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성공 모델로 꼽히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택 정책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지역화폐 인천이음의 누적 거래액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행된 인천이음은 실행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5조 73억 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089억 원이 거래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천이음의 가입자 수는 약 142만 6,700명인데요. 이는 인천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85.6%, 주민등록 인구의 47.1%에 해당합니다.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 감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매연 저감 장치의 부착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지원 사업에 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3종 건설기계인데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3월 2일부터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과 일사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인데요. 일사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에 선정된 5개 기업에는 항공료와 현지 교통비 등 기업당 최대 25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은 오는 31일까지,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은 오늘 19일까지입니다. 계양구는 서류 심사와 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 참가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 내 초등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8억 9,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효성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예산 13억 4,700만 원과 화전초등학교 별관 창호 교체 예산 5억 4,400만 원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학교 1강당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유 의원은 임기 중 관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 강당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병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김포 주택가 곳곳에서 모기 유충을 잡는 방역 작업이 이뤄집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지하실, 하수구 주변을 집중적으로 소독해 모기 유충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도 거주지 주변에 생긴 물 웅덩이는 없애고 폐타이어나 폐화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포시가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전담 취업 지원관을 배치했습니다. 김포시는 전문 경력이 있는 만 50대 이상 퇴직자를 취업 지원관으로 선별해 직업계 고등학교인 김포제일고등학교와 통진고등학교에 각각 1명씩 배치했습니다. 취업 지원관은 12월까지 각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의 취업처를 발굴하거나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일 오전 10시 1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화장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약 30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